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빌라 하나 사놓고 언젠간 되겠지. 절대.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이 두 개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좀 좋은 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100% 피해갈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입주권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목표고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건 꼭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마진의 크기랑 사업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마진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거부감인 거예요. 왜? 안 안전하거든요. 내가 한 2년 전에 안전마진 5억 보고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더블 됐잖아요. 그럼 안전마진이 5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 마진 자체에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그 표현을 안 쓰고 저는 이제 보상마진이라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히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내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식 사듯이. 그런 사업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에서 보상마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보상마진은 뭐 기본마진, 연식마진, 세대수마진, 입지마진에서 6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네, 그건 책에 정확하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진이 확보되는 물건을 투자해야 돼요. 신축 아파트가 10억인데 옆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A 빌라를 샀을 때는 5억일 수 있고 B 빌라를 사면 이게 5억이 아니라 6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거를 골라내서 살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 기준점을 드리냐면 내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 투자 금액에 마진의 비율이 5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3억을 들여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투자를 해. 그러면 이 마진의 크기가 1억 5천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투자는 안 돼요.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사업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갈아놓고 사업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가장 기본이 내 투자 금액의 50%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 투자 금액의 70에서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투자를 하면 최소한 2억 1천만 원의 마진이 생기는 물건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는 내 투자 금액의 100% 이상. 내가 3억을 투자하면 이 마진의 크기가 3억이 넘게 나오는 물건을 고르실 수 있는 그 눈이 필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빌라 하나 사놓고 언젠간 되겠지. 절대.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지어지면 내가 빌라를 샀다고 했을 때 그 빌라는 남겠지만 여기가 재개발을 기대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안 지어져. 그럼 이 프리미엄이 다 날아가겠죠. 시간과 돈과 그렇죠. 그리고 또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집 관리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주택수만 늘어나고 맞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 리스크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많아요. 이게 아파트로 안 지어지는 리스크도 있고 사업이 딜레이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의 수지가 악화돼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도 있고 우리 장위 19역 보면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보상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500억의 아파트 매치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빼고 가게 그런 교회나 종교시설의 리스크도 있고 아파트로 완성되기까지의 너무나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죠. 이 마진의 크기와 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개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실 보는 눈이 얼마나 커져 있느냐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면 좋다더라 해서 덜컥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진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갖고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합이 안고 있는 우발 채무가 한 600억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조합원 분양가 얼마에 비례율 얼마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겠지만 그 비례율이 끝까지 가겠냐고요. 그 좁은 가가 끝까지 가겠냐고요. 그 600억이라는 우발 채무가 드러나게 되면
비례율은 당연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조분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니면 비례율이 떨어지면 권리가가 떨어지거나.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저라고 뭐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면, 그리고 자세히 신문기사 보다 보면 그 구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도자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중개사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조합 사무실 가서도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관할구청은 꼭 가요. 저는 서울 25개구의 웬만한 구청 담당자는 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 좋은 네거티브적인 이슈가 지금은 해결됐는지,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내시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 보셨어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진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걸 또 본인만 알고 계셔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같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툭툭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시고 영상도 찾아보시고,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도 찾아서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사는 흥부님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